안녕하세요, 송재호입니다. 오늘 MLB 스토리 첫 방송인데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방송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또 이 방송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메이저리그에 관련된 얘기를 잔잔하고 때론 좀 거창합니다만 인문학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주제는 다양합니다. 야구의 규칙이 될 수도 있고, 또 메이저리그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메이저리그에 관련된 인물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정말 편하게, 다양하게 하면서 여러분과 좀 공감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시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야구를 좋아하시고 또 메이저리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대를 느끼실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러기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거의 150년 가까이 사랑을 받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첫 방송을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제로 정한 것은 바로 MLB의 흐름, 즉 메이저리그의 흐름을 바꾼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야구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름만 들으면 내지는 그 사람 이름 들어봤어,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인데 바로 베이브 루스입니다. That ball blazed like a bullet when he connected. This is the sight the fans came to see. Ruth circling the sacks after a circuit clout. 여러분 야구를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화려한 선수들, 스타들의 활약상, 내 정말 인생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경기,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실 텐데 아무래도 야구의 상징은 홈런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메이저리그에 홈런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세웠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야구에서도 홈런은 도저히 뺄 수 없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야구라는 경기의 매력을 몇 배 더 배가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감히 베이브 루스를 메이저리그 또는 야구사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인물로 꼽게 됐습니다. 자, 베이브 루스, 베이브 하면은 여러분 좀 애칭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의 아이들, 베이브 이런 표현을 여러분 영화라든가 미드를 통해서도 많이 보였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베이브였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조지 허먼 루스입니다. 약간의 그 독일계 계통을 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왜 홈런의 상징이 됐고 야구의 흐름을 바꿨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 스포츠계에서 이 사람이 미친 영향, 이런 점을 꼽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야구 또는 메이저리그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야구 인생을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14년부터 1935년 무려 22년간 긴 선수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출장했던 경기 수는 2,503경기,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기록을 이게 말이 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니까 가능하지. 예, 맞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들인데요. 그 당시 시대 배경, 또 야구 경기 자체의 흐름,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이 사람의 기록, 지금도 영원히 깨지 않은 기록들이 있어요. 홈런수 714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향후에 깨어졌죠. 행크 아론이라는 선수에 의해서 깨어졌고, 지금은 그 외에도 베리 본즈 같은 선수, 이런 선수에게 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브 루스는 홈런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통산 타율이 3할 4푼 1리. 이 사람은 22년 동안의 평균 타율이 3할 4푼 1리였다는 게 대단하고요. 2,174득점, 타점도 2,214타점, 도루도 123개나 뛰었어요. 놀라운 거는 볼넷을 2,062개를 얻어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볼넷. 아무래도 홈런을 많이 치고 그만큼 이 사람을 경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볼넷도 많이 얻었는데요. 홈런 타자들은 삼진을 많이 당한다. 약간의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삼진 숫자는 1330개. 그러니까 볼넷을 삼진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은 그런 선수의 거의 효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기록이 있죠. 이 사람이 타자로만 22년 뛴 게 아니라 투수로도 뛴 기간이 10년에 달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한 3, 4년 정도는 그렇습니다만 이 선수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타자보다는 투수 쪽에 더 비중이 실리는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여러분 아마 요즘 야구 관심 있는 분들은 일본 프로야구 출신이죠. 오타니란 선수. 오타니란 선수가 지난 2021년도 어메리칸 리그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베이브 루스 이후 최초로 한 시즌에 투수와 야수를 다 겸했고 두 가지 모두 출중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 선수가 MVP에 오를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베이브 루스가 효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스트 시즌이건 정규 시즌이건 베이브 루스는 투수로서 또 타자로서 모두 인정을 받은 그야말로 요즘치는 뭐랄까요? 멀티 탤런트의 프로 스포츠의 첫 선두주자, 첫 주자, 효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력 활용할 수밖에 없죠. MVP 한 번 받았었죠. 올스타 2번. 뭐 이런 선수가 없어 2번밖에 안 됐지. 이 선수가 거의 은퇴할 시점이 돼서야 올스타전이 처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그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뭐 일부 얘기에서는 뭐 고아다, 그래서 고아로 자랐다.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모님이 다 있으셨어요. 아버님이 흔히 얘기해서 일 좀 벌리는 스타일, 여러 가지를 벌리고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아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고아원에서는 이런 집이 없고 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약간은 직업학교 같은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브 루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술을 그 직업학교를 통해서 습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술은 뭐냐? 목수. 두 번째는 뭐냐? 양복, 옷을 만드는 재단사 역할을 했다 그래요. 특히 이 재단사로서는 상당히 이 손재주가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을 때 베이브 루스는 본인의 유니폼을 직접 수선을 해서 고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그런 뭐 재단사로서의 능력을 갖췄다고 해요. 우리 옛날 표현하는 동네야구 출신이었었는데 그때도 재능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직업학교의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이 선수를 야구로서 되게 재능이 있는데 좀 누구한테 소개를 해줄까 하면서 야구단을 운영하는 분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서 당시 자랐던 곳이 볼티모어지 않습니까? 볼티모어 오리올스 팀의 마이너리그 입단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선수가 이미 베이브라는 본인의 애칭 그리고 지금은 마치 본명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별명을 이미 그 당시에 얻었다고 그래요. 당시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구단주가 잭 던이란 분이었습니다.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 계약을 맺고 딱 보니까 너무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많은 기회, 이 선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많이 줬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 또는 그 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약간 빈정대는 좀 질투심도 있었다고 하겠죠. 아, 잭던의 애인이야. 그래서 잭던의 베이브 란 표현을 쓰면서 그게 본인의 본명처럼 굳어진 케이스가 바로 이 베이브란 이름, 별칭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하고 이제 마이너리그 경기입니다만 첫 경기 이 선수가 뭘로 뛰었느냐? 유격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사람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유격수를 봐? 여러분 내야수들은 일루수를 제외하면 전부 다 오른손잡이. 왜? 일루 쪽으로 공을 던지는데 유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수의 경우는 2루에 송구하는데 지금은 뭐 스위치 타자, 좌타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타자들이 미국 메이저리그 쪽도
절대 다수였다는 겁니다. 이쪽에 왼손잡이면은 오른쪽 타석에 있는 선수가 좀 걸치작되는 거죠. 송구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포수가 선호가 됐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굳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브루스가 이 사람은 왼손잡이인데 일루를 봤다. 그만큼 이 사람의 운동신경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있는데 국내 프로야구도 자완 유격수가 한 번 있을 뻔했어요. 옛날 현대 유니콘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설종진이라는 그 당시 선수가 왼손잡이인데 워낙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 유격수로 쓴다는 얘기 있었는데 실제 경기에 투입됐는지 이거는 좀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첫 경기 역시 마이너리그에서 유격수로 뛰고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삭스부터 알아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이브루스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덩구단주가 볼티모어 오리올스라는 팀을 운영을 하면서 약간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팀이었었죠.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라는 팀에 베이브루스를 현금으로 팔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구단주 겸 감독이 카니 맥이라는 아마 이 기록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겁니다. 이분은 본인의 팀이니까 자기 맘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감독 경력이 54년입니다. 50년 넘게 감독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프로농구다, NBA도 마찬가지고 KBL도 마찬가지예요. 감독볼도 딱 양복 입고 나오시는 경우 많죠. 근데 이 카니 맥 감독은 늘 정장을 입고 중절모까지 쓴 그런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끌었는데요. 이 카니 맥 감독이 데려오곤 싶었지만은 이분도 그때 팀 운영상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데려올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못 데려갔고 역사가 바뀔 수가 있었던 순간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시내티 레즈라든가 뉴욕 자이언츠,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전신입니다. 이런 팀들이 베이브루스란 아주 재능 있는 선수에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았고 결국 보스턴 레드삭스가 투수 2명을 주고 거기에 현금 25,000달러를 주면서 베이브루스의 본격적인 메이저리그 여정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많이 좀 구독을. 이거는 이제 클래식한 버전이고 유튜브로 정말 짧게.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댓글 많이 구독해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구독. 구독 많이.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가는구나.